네네. 자, 잠시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지금 저기 그 몸살 감기에다가 목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제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항상 조심하는데 또 감기가 찾아왔어요. 네. 추워지기 전부터 네,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요즘 감기가 정말 독하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3%대 급등이 나오고 코스닥도 다행히 1.3% 이제 급등이 나와서 오늘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수가 급등하니까 또 대형주만 가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그 비투 논란이 많아요. 2030이 이제 주식 빚내 가지고 막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비투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이제 언론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를 개미들이 갑자기 주식 사러 들어오면 큰 조정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맞아요. 맞는데 언론에서는 막 개미들이 주식 엄청나게 막 많이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안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최근에 그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주식 애널리스트잖아요. 제가 제일 잘한다고요.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사이트에 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유튜브 조회수, 영상 이거 20대, 30대, 40대 누가 많이 보는 이거 다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오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화성님 어서 오시고 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지수 올라간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3.02%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 이제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21선 반등 나온 겁니다. 21선이거든요. 이게 21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 네, 이 얘기입니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을 보면 당연히 또 SK 하이닉스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죠? 네, 다 21선에서 반등 나온 거예요. 네, 자, 천천히 볼게요. 보시면 네, SK 하이닉스 4%. 거래소 기준입니다. 대처 거래소는 아니고 4%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살짝 누른 다음에 옆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뭔지 아세요? 얘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야.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한 2달 정도 그러다가 음봉 한 대 맞고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한 달, 2달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 살짝 한 번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수에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이게 산 사람들은 이제 고생하는 거지. 비싸게 샀으니까. 그리고 중소형 개발주 테마 정세가 여기서 열리는 거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좀 올랐죠, 그죠? 2%. 여기도 21선에서 반등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주,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다 21선 전후에서 상승들이 한 3-4%씩 나왔죠, 그죠? 네.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오늘 이제 지수를 좀 크게 끌어올린 거는 누구냐면 이제 금융지주, 그 다음에 일반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하고 지주사가
급등을 많이 했는데 금융주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한 이유는 요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이 정권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걸 못 견디는 것 같다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그래서 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그죠? 네. 뭐라 그랬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 그러니까 살짝 흘리더라고. 정부 관계자를 흘리고 기재부 관계자를 흘리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살짝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레퍼토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요거 오늘 여기 세법 개정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다는데 여기 보면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감했다. 야당도 무조건 적용하자. 이랬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5%가 아니라 25%로. 그러니까 원래 이놈들이 나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25%로 이제 해줄 거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기 대선 끝나고 이재명이 됐을 때 증시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35%로 한데 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수익이 안 좋아진 거예요.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그러고 그 다음에 35%에서 25%를 35%로 한다니까 그때 열받아. 개미들도 열받았고요. 외국 투자자들도 열받아서 그때 항의가 엄청났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끌고 있다가 다시 25%를 해준다고 하니까 증시가 오늘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에서 20%, 10%로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원래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참 더럽고 치사한 것 같아. 사실은 해준 게 없어요.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냥 하는 건데 그것도 호재라고 세상에 증시가 급등하더라 이거죠. 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제 은행주들이나 이제 은행 아니면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얘네들이 많이 올랐어요. 식총도 좀 영향이 좀 있고 큰 애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은행주를 보시면은 BNK 금융주주 5%, IM 금융주주 4%, 하나금융주주 4%. 얘는 이제 더 올랐었죠. 장중에는 9%까지 올랐어요. 신고가. KB금융 4% 신고가죠. 장중에 더 올랐었고, JB금융주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행주들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주들도 오늘 괜찮았죠.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삼성화재 계속 갑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 보시면은 HS 효성, 한국엔컴퍼니, S&T 홀딩스, GS 11%, SK 9% 대기업이잖아요, 여기 그죠? 네. 효성 8%, 큰 애들만 보죠. 대림, DL 8%, 한화 8%, 코오롱도 7% 이상 급등했었고, DB, 옛날 동부죠? 네, 동부그룹, 현대 6%. CJ 6%, LS 6%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오늘 거의 다 급등했어요. 우리나라에 지주사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120개가 넘거든요. 12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급등을 일제히 하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권주도 좀 꽤 갔죠. NH투자증권 10%, 신용증권, 상상인증권 9%,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8%, SK증권 7%, 다올투자증권, 삼성증권, 기타 등등등 6%.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주, 그 다음에 지주회사들이 오늘 올라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20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증시가 올랐거든요. 근데 목이 아파서 가급적이면 오늘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 좀 잠깐 할게요. 욕 좀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이 썩을 놈들이 아까 그 세법 개정안 토론회 여기서 또 뭔 소리 했다는 줄 아세요? 아까 방금 보셨잖아. 거기서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하자고. 네. 자, 제목이 다시 고개 든 금투세. 기재부 세제실장이 개편을 고민해야 된다. 차규군이라는 놈은 놈이라고 할게요. 이런 놈도 정말 싫거든요. 금투세를 걷어야 된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무당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월, 11월쯤 되면 이 인간들도 금투세 얘기할 거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때만 되면 그래. 때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비유를 들게. 얘네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무슨 귀신? 네. 세금 못 뜯어서 환장한 귀신. 웃지 마세요. 그런 귀신이 있어. 그런 귀신 붙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랑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모두 귀신 들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네. 하여튼 그쪽에서 많이 걸리더라고. 네. 세금 못 뜯어서 환장한 귀신 붙어서 미친 것들. 증시 올라가는데 또 초를 쳐라. 네. 난 이 사람 저기 문영배인 줄 알았어요. 문영배라고 있잖아 옛날에. 응? 비싸게 생겨가지고 아닌가? 네. 이 사람이랍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오면은 힘들어하지 마세요. 옛날 같으면 막 분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대신 욕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아유 그냥 또 저런다 또. 네. 응? 아, 때만 되면 그래. 그죠? 약 먹을 시간인가봐. 네. 아셨죠? 네. 잘한다 잘해. 네. 저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종목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주 올라갔는데 중소형 테마주들은 아직이에요. 대신에 좋은 소식은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금투세게 나오면 그냥 침을 뱉으세요. 그냥 아유 퇴 이러면서 꺼져 이러면서 그냥 그냥 그 논란에 휘말려 들지를 마세요. 네. 미친 것들. 네. 아셨죠? 네. 세금 못 뜯어서 환장했다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세금 뜯으려고 막 그 하는 애들이 대부분 누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봤거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뭐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해요. 맞지 않나요? 네. 열심히 이렇게 진짜 피땀 흘려서 네. 직장인이고 뭐 개인 사업을 했고 뭐군 간에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세금 막 뜯으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뭔가 혜택을 줄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나쁜 놈들이야 진짜. 네. 저놈들 세금 뜯으려고 하는 놈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 코스피 지수가 오늘 3.02% 올랐잖아요. 코스피 대형주는 3.03 똑같죠? 중형주 보세요. 3.21. 오늘은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조금 더 올랐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형주도 2.2%는 올랐어요. 최근에는 대형주가 올라갈 때 아예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힘드셨잖아. 그죠? 네. 감기 걸리니까 이 웃음소리도 이상하게 나오네. 네.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대형주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죠? 그게 원래 중소형주의 운명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확 가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오늘 1.3% 급등했는데 코스닥 대형주는 0.5%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코스닥 중형주가 많이 갔겠죠? 중형주가 1.9%. 그리고 소형주는 2%.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 중소형주 많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더 강조를 많이 했고 지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특히 강조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대형주에서 코스닥,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온다. 그럼 중소형주 가다가 뭐 하겠어요? 테마주 하는 거지 뭐 이제.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라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요맘때 이제 개미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대형주 가고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피에서 코스닥이 가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중소형주 테마주로 수익을 좀 내야 되겠네, 개별주로 수익을 내야 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 이렇게 쳐다봐요. 뉴스 보니까 시끄럽거든. 옛날에 나도 장 좋을 때 돈 좀 벌어봤는데 주식 한번 다시 해볼까? 막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꼭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거는 제 경험인데 딱 그맘때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주식시장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미친 것들이, 그대로 얘기할게요. 미친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막 안 좋은 기사가 엄청 나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때 왜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영끌. 근데 문재인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그때 다 있었어. 그런 게. 문재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때는 B2가 없었어. 왜? 하도 그냥 은행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그때는 B2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어 그냥. 네.
한 엄두도 안 났지 뭐 그때는. 그죠? 근데 그 전에 아무튼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개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야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니까. 자 보세요. 코스닥 있죠. 코스닥이 언제 그러냐면은 악고점을 살짝 제낄 때, 그러니까 이 험난했던 세월,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동안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걸 다 메꾸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꼭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사가 뭐다? B2가 어마어마하다. 아까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개미들은 술렁거리죠. 왜? 개미가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사면, 그죠? 대량 매수, 심지어 신용, 즉 B2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망하는 거네. 뭐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다들 안다고요. 이런 거 큰일 난다고. 그럼 주식 고점이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 여기서 나와. 코스닥이 2015년도에 코스피는 안 가는데 코스닥만 이만큼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6년짜리인가 7년짜리 6년짜리 박스권을 뚫고 정말 심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7개월 동안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 적도 있어요. 7개월 동안 이 정도 가면요 계좌가 2배, 3배 이상 수익 납니다. 진짜로. 전 자신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해봤고. 장이 받쳐줘야 하거든 이거는. 근데 이때도 여기 앞에 코스닥 지수 있죠. 여기 딱 여기를 전고점 뚫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계속 그 뉴스가 나왔어요. 계속 나와서 올라갈 때도 뭐라고요? 개미들 미쳤다고 B2 한다고. 이게 10년 전이라고요. 그래도 그랬는데 자 보세요. 기사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이거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KBS 뉴스죠. 자 메인 뉴스에서 다뤄요. 메인 뉴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루죠. 지금 놓치면 벼락거지 된다. 청년 영끌개미 급증. 자 키워드는 이거예요. 청년 영끌개미 2030 영끌개미가 급증하고 있대요. 근데 쭉 읽어보면 근거가 뭐냐?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이달 5일 기준 양시장 신용거래 융자액은 25조. 25조래.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종전 최고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돈이 풀리면서 아무 종목이라도 잡아도 오른다던. 아니 이때 이렇게 아무 종목 잡으면 안 올랐어. 떨어지고 있었어. 헛소리하고 있어. 21년 9월 이때를 초월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증가 속도도 빠르대요. 근데 어쨌든 근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대. 그게 뭐냐면 제가 맨날 보여드리던 거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네. 이거요. 시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쟤네들이 근거로 되는 게.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 국민일보 사상 최대치 돌파한 주식 B2 이게 생산적 투자인가? 2030 세대마저 영끌로 시장 과열. 자 근거는 뭐예요? 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주 그냥 갖다 붙여라. 그냥 똑같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다른 데이터는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불장에 띄우는 2030 영끌투자 똑같아. 근거가 뭐예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네? 이 썩을 놈들아 기사를 아주 돌려써라. 그냥 돌렸어.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거면 나도 기자하겠다. 네? 확 그냥 이게 다예요. 더 보여드려요? 뉴스원.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
파이낸셜 리뷰, 코스피 5천 시대이고 청년 미투 걱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아유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저보다 20살, 30살 어려도 좀 반말 함부로 안 합니다. 네. 근데 얘네들한테 반발이 나오네요. 장난 아니야 지금? 이게 다예요. 다른 데이터 있어 없어? 없어요. 예?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뉴스가. 뭐 뉴스 뭐 언론사마다 쭉 나오는데 다 금융협회에 따르면 다 그거예요. 내용이 똑같다니까. 그러면 아까 그 자료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물을 테니까 객관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지표를 보면서 이거 신용이 누가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용이 늘은 건 맞아요. 이게 2030이 썼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030이 썼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건가요? 환장한 거다 진짜. 근거가 없어요. 그게 2030이 막 쓰고 있대. 제가 아는 2030 세대는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돈도 없어요. 응? 얘네들은 갖고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뭐 자산이. 그러니까 받으면 신용대출이거든요. 직장도 좀 번듯한 게 있어야 좀 뭐 신용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애들 취업하기 힘들잖아. 근데 무슨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리고 개미들이 막 미친듯이 빚내고 주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선에서 누가 그걸 가장 먼저 이제 느끼냐면 증권사겠죠, 그죠? 증권사 뭐 고객센터 불이 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눈치를 채는 게 저 같은 현직 애널리스트들이에요. 왜? 아니 사람들이 주식 빚내면 빚내서까지 주식을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요 갑자기 2배, 3배 증가하고요 회원 신규 회원 가입이 엄청 폭증해요. 엄청 폭증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낚아보려고 주식 관련된 스팸 사기가 극성을 부려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주식 관련된 스팸 뭐 그런 전화 받으신 적 별로 없죠. 가끔 오긴 하더라 요즘에. 근데 거의 없지 않나요? 주식 사이트 있죠? 그렇게 옛날처럼 안 좋아요. 저희는 이제 기존 회원들은 계속 재연장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신규 회원 요즘에 들어오긴 해요. 근데 뭐 얘네들이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안 들어와. 뭐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런 이 기자들이 글 쓰는 게 뭐냐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자기들 뇌피셜로 기사 쓰는 거예요. 개미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 왜? 걱정이 많아서.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까봐,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할까봐, 시진핑 때문에 망할까봐, 어떤 사람은 일본 다카이치 그래서 때문에 망할까봐, 뭐 걱정한다고. 환율 때문에 망할까봐, 뭐 때문에 망할까봐 다 그러고 앉아있지. 주식을 안 한다고 무서워서. 네? 뭐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증시가 긍정적이었으면 하나의 또 제가 반론을 대볼게요. 그렇게 긍정적이었으면요 개미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고퍼스를 많이 샀을까요? 응? 그러니까 지들이 기사 써놓고 지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쟤네들이 2030이 지금 B2에 미쳤다고 글 쓰는 거에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근데 저런 기사가 왜 나오느냐? 증시가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 얘기가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들 중에 잠깐만 이제 대형주 가고 이제 끝나고 좀 쉬면서 중소형주 갈 것 같은데 주식 좀 해볼까? 그래서 살짝 와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는데 B2다 미쳤다 막 미친 것들. 다음에 쟤네들 다 이제 손실 보고 손절할 때 그때 사러 다시 와야지 뭐 그러고 간다고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가 그러면서 어디 너 따위가 돈 벌 생각을 해? 꺼져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 그때 개별 주장세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2017년 18년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런 뉴스가 언제 많이 나왔냐면 코스닥 지수 보면 다 나온다니까.
이제 여기 중국이 왜 사드 보복해가 우리나라 탄핵에 사드 보복에 뭐 조기 대선 치러지고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2016년 여기. 여기서 또 미국의 또 금리 저기 있었지만 우리나라 저 탄핵 그거만 생각하시면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제끼잖아요. 이렇게 살짝 다 회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뉴스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사람들이 B2에 미쳤다고. 기자들이 미친듯이 계속 기사를 써요. TV만 틀면 그 기사가 나와요. KBS, MBC, SBS, 뭐 연합뉴스, YTN, 그 다음에 걔네들 뉴스 저기 전문 채널이니까 그 다음에 뭐 종편 채널, 뭐 채널 A, TV 줘서 MBN 계속 다 나와. 네. 어딜 가든 나와. 네. 그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미쳤어. 저러다 폭락해야지. 폭락해서 한번 쓴맛을 봐야지. 뭐 이러고 그냥 안 들어온다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경험이 뭔지 아시죠? 얘기 많이 했잖아.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네. 이게 저런 뉴스 보면서 겁내지 마셔라. 왜?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정치 뉴스 주식 투자에 돈을 좀 많이 넣어 놓으신 분들은 좌파 유튜브 방송이건 우파 유튜브 방송이건 보지 마세요. 지금은 특히 우파 유튜브 방송이 해로워요. 네. 응?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주식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못 읽어요. 응? 못 읽는다고.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좌파 유튜브하고 우파 유튜브. 주식시장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다.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이 정치 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다 틀리더라고.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왜겠어요? 경험이거든. 네.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개미도 속이는 거예요. 거의 다 속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치 방송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진실이 있거든요. 팩트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대로 안 가요. 그게 문제야.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 친구가 본인을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맞지 않느냐. 근데 왜 이게 손해가 나야 되냐.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겠어요. 주식은 상식대로 가는 게 아니야 친구야. 맞아요. 네. 상식대로 안 가. 그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즐기시라 그랬잖아요. 즐기시라고. 응? 진짜로 증시 많이 갈 거라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거 맞는데 전 계속 좋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갈 거라고. 응? 이재명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증시 갈 거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딴 거 보지 말고 트럼프가 금리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금값 두 가지만 봐라. 딴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두 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더 올라오고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요. 그건 인위적으로 이제 터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저도 전문가 참 오래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기관이 오늘이 뭐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도 아닌데 왜 이러죠? 오늘 하루만 1조 3천억 원을 샀어요. 야, 본 적이 없어. 기관이 세상에 금융투자가 9,400억을 샀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나? 응?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기관이 다 미친듯이 산다니까 지금. 오늘 기관이 올렸어. 기관이 증시를 막 올리면 나중에 개미들한테 팔아먹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지수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 왜? 아니 알아서 하게 냅두라고. 힌트 여러 번 드렸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뭐 지수 떨어지는 꼴을 못 보더라. 떨어지면 바로 올리고 떨어지면 바로 올리고 떨어지면 다음날 바로 올리더라. 네? 예, 맨날 그래. 여기도 급락하니까 다음날 바로 올리고 급락하니까 다음날 또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알아서 하네 자기들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뭐 우리가 뭐 싫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렇잖아. 그냥 즐기시라니까. 예, 확실히 여전히 이제 확실한 거는 개인 저기 뭐야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게 맞아요. 돈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개미들은 자 보세요. 코스피에서 보면은 개미들이 계속 주식 팔다가 갑자기 사죠. 사잖아요. 사는 거 맞아. 이 사람들이 사는 것만 피하면 돼.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뭐겠어요? 뭐긴 뭐예요? SK 하이닉스. 아 무지하게 사죠, 그죠? 삼성전자 제일 좀 샀잖아. 미약하긴 하지만 하나오션 이거 산다니까. 그리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이랑 LS일렉트릭 뭐 3, 4년 동안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수주를 받아놨다고 뭐 그런 기사 나오던데 그런 업종 조심하셔야 돼. 지금 당장은 조심하셔야 돼. 너무 좋은 호평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셨죠? 네, 이쪽만 피하시면 돼.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하시는 게 맞고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하나 보시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좀 좋은 기사 같아서 공유 같이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기사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도 지금 치솟는데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해지하는 게 증가하고 있대요. 응? 왜? 야 이거 청약통장 있어봤자 뭐하냐. 집 못 사겠다. 응? 이러고 있다. 응? 그러면 청약통장 포기하는 사람이 그래 난 집도 못 사는데 무슨 재테크냐 그냥 이대로 죽자 이러겠습니까? 아 그래 주식이라도 좀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주식으로 들어오죠. 응? 사람들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하나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 끝내드릴게요. 뭐냐면 보세요. 자꾸 막 2030이 이제 뭐 빚을 내서 미친듯이 주식을 샀다 막 생 난리지겼지 아까 기사가 그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전문 해석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딱 보면 보여. 보세요. 요 데이터의 끝에 보시면 계속 끝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죠? 끝에 날짜가 며칠이냐면 11월 6일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화요일부터 증시 폭락하지 않았나요? 응? 지난주 화요일부터 증시 폭락하지 않았냐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요일이고 근데 대형주는 월요일까지 급등했고 중소형주는 지난주부터 하락했거든요. 중소형주는 그리고 신용 이렇게 개미들이 뭐 중소형주 좋아하지 뭐 대형주에다 신용 겁니까? 잘 안 걸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증시가 차트 보여드리죠. 네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평상시에 못 보던 그림이 자꾸 나와서 아니 코스피가 지난주 이만큼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지난주 이렇게 막 하루에 막 5% 6%씩 폭락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신용이 안 꺾였거든요. 2030이 진짜 미쳐가지고 빚내가지고 몰빵했잖아요. 그러면 신용 바로 꺾입니다. 바로 꺾인다고. 바로 반대매매 당하고 쫄아가지고 손절하고 자기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안 꺾이잖아. 꺾이기는 그냥 더 늘어나는데 2030 애들이 뭐 철딱선이 없는 애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2030 애들 똑똑해요. 저도 요즘에 걔네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야물딱져요. 개인주의적인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고 원래 싸가지 없는 애들은 다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죠? 근데 애들이 아무튼 야물딱져는 애들 많아요. 어쨌든 지수 이렇게 폭락을 하면 코스트 신용 박살나거든요. 바로 꺾인다고. 근데 안 꺾이잖아. 그럼 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2030 비투 논란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시장으로 돈 벌려고 들어오는 개미들
못 들어오게 막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다.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거기까지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 이때도 신용이 내가 그려드릴게 그냥 이것까지 끝내죠. 이 당시에요. 보세요. 신용이 언제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여기서부터 신용이 여기까지 갔어요. 똑같이 8월 9월까지 가고 그리고서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신용이랑 같이 올라갔다고.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신용이 많이 쌓이면 언젠가 그게 이제 버블이 생겨가지고 뻥 터지면서 증시가 폭락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증시가 올라갈 때까지 신용은 계속 올라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용이 들어올 때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신용은 암세포가 아니라니까. 개별 종목의 신용이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전체 시장에서 신용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부동산 그 집값 문재인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왜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거래를 많이 했죠. 왜? 빚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집값 많이 올라갔죠. 왜? 근데 대놓고 이자 싸게 될 테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대놓고. 문재인 때는 이제 규제한다고 하면서 집값을 올린 거지. 어쨌든 그때 둘 다 집값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올라가요? 빚내가지고 집 사고 파니까 올라간 거지. 그럼 주식은 빚내서 사고 팔면 주가가 올라가지 떨어지겠습니까? 빚내서 주식하라고 제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얘기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가시죠? 이게 뭐가 어려워. 부동산도 빚내서 대출 끼고 이제 사고 팔 거니까 거래가 많아지니까 집값 올라간 거고 주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상 최대 규모니까 빨리 가래. 한마디로 언론이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척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용 걱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때는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쟤네들이 언제 우리 걱정해주는 거 봤습니까? 지들 걱정해지 맨날. 언론사가 국민들 걱정해주는 척할 때 2030 걱정해주는 척하는 게 전 솔직히 역겹습니다. 언론사들 그런 게 역겹다고. 그리고 모든 언론사가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그거 하나 갖고 다 기사를 쓰잖아. 들어본 것들 냄새 안 나세요? 똑같아 기사가. 똑같은 기사가 아마 여기저기 다 나와. 저게 찌라시지 뭐야 저게. 그러니까 저런 거에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던 길 계속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좌우 우면하지 말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테마주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갔고요. 빨리 좀 테마주 영상을 좀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용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신용 쓰시면 안 돼요. 개미들은 신용 쓰면 본인 주식이 올라갈 때까지 못 견딘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쓰시는 게 맞는데 신용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쪽에 저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눌러놓으세요.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자가 뭐 요즘에 정체 상태인데 좀 눌러주세요. 생각 있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밤, 네, 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제 뒤에 참 김 실장님 방송하시거든요. 네,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